이 보수 우파 이렇게 보통 부르죠. 유튜브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이고 상당히 인기도 좋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이 한마디씩 하던 이른바 왕년의 논객들이 유튜브로 모여든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50대 이상 우파 성향 지식인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보수 우파 유튜브 현실. 일단 뭐 돈 문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50대 이 장년층부터 해서 60, 70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뭐 인터넷이나 소셜 플랫폼에서 약진을 보였던 것이 우파라기보다는 좌파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이 득세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유튜브로 플랫폼이 옮겨오면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뭐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이 활약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기댈 수 없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형성이 된 건데 지금 보면 뭐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었다가 지난 10월에 97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속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TV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지난 5월 구독자 수 보면 28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이 기존에 이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정치평론가 또 언론인들이 지금 보수 유튜버로 변신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눈에 띄는 이 모습이 한 가지 더 포착이 됐어요. 그게 바로 2030 세대의 젊은 보수 유튜버들이거든요. 뭐 길게는 6개월 그리고 짧게는 2, 3개월 아직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젊은 보수 유튜버들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뭐 성재준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31만 명인데 아직 30살이 안 된 입시학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지형과도 분명히 뭐 역할이 갈립니다. 현재가 이제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보수 우파 유튜브가 더 확산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 측 유튜브는 굉장히 미약한 거 아니냐. 저도 뭐 유시민 이사장 말고는 이렇다 할 그 인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유튜브 내에서는. 그렇죠. 뭐 구독자 수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뭐 인기 있는 보수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40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진보 성향의 유튜버 가운데서 인기 있다고 해도 10만 명 구독자 수를 거느린 유튜버를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 가운데서 정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죠. 지금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그렇죠. 네, 97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에 70만 명이었을 때 뭐 이 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 노무현 재단 운영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총선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진보 진영에서도 유튜브 활용에 힘을 쓰자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진보 유튜브 키우기 프로젝트라는 건데 진보 진영의 어떤 유튜버들 이 프로젝트 리스트들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뭐 박주민 TV, 손혜원 TV 이 진보 진영 인사들 아닙니까? 각각 유튜버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2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프로젝트가 일단 진보 진영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일반인들이 이 구독을 할 때 또 추천 컨텐츠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를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문제인 건 뭐 선명성 경쟁이 붙으면서 이런 영상들 이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사실 자극적인 것에 보다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뭐 칭찬에는 사람들이 사실 귀를 안 기울고 사람들이 남 욕하고 남 뭐 안 된 거 얘기하고 뒷담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방송에 담기 어려운 뭐 표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끔 이제 어르신들 보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은 이어폰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막말과 쌍욕이 난무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선명성 문제 때문에 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위한 더한 자극, 그보다 더 센 자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센 자극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이제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 70만일 때 한 월소득이 2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10만 명을 넘어서면은 웬만한 이 봉급자 한 달 월급을 여기서 버는 셈인데 이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죠. 원래는 아이돌이었거든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죠. 지금은 유튜버가 꿈이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인기 있을 경우에 더 이상 유튜버 공간뿐만 아니라 TV도 요즘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뭐 이거 대략적인 유튜브 수익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이 되면 월 수익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이고요. 와, 네. 그리고 구독자가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미만일 때는 월 수익이 1,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00만 명 미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월 수익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고요. 10,000명에서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 월 5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이고 10,000명 미만이면 큰 수익이 없습니다. 뭐 지금 열린 사람들 크리에이터 사관학교 출처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지금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10,000명. 네, 크리에이터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억대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전체적인 걸로 따져보면 1%가 채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태반이 아니고 거의 뭐 90% 이상이 그렇죠.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면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가 100만 있더라고요. 원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유튜브를 통한 수익 분배 또 수익 배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본인의 이제 만족과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이 생활의 영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또 뛰어들 문제는 또 아니다. 돈만 보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새로운 언론과 소통의 장으로 활발해지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정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 가짜뉴스 얘기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우호적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또 때려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씀이시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아무 내용 없는 영상물에도 노란 딱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히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 노란 딱지, 사실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노란색이라는 건 카드가 이제 경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럼 네. 문 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뭐 유튜브에서 활용되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노란 딱지도 그런 건데 2017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시청을 하는 시청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노란 딱지는 이 컨텐츠를 게시한 사람, 게시자에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띄우거나 스포츠처럼 그렇죠. 이렇게 심판이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컨텐츠가 이 광고 게재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인 건 이게 광고 수익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아무리 구독자 수가 많고 이 시청한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광고 수입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딱지 경험을 한 이 게시자들은 항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폭력물을 올렸다든지 성정성이 짙다든지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 11가지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노란 딱지가 AI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선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구글 직원이 다시 한번 여기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 과거 시절의 검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자정작용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정작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유튜브 활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콘텐츠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기준에는 보다 더 세밀한 기준 제시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 채널에만 계속해서 노란 딱지가 붙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 유튜브가 초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즐기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일종의 언론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많은 시청자가 이 정도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제 신뢰도가 높은 매체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종합편성 채널인 JTBC가 불신 대비해서 신뢰도가 한 15.2로 나왔죠. 그런데 2위가 유튜브입니다. 12.4. 준공영방송 이제 KBS가 9.6밖에 안 되는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대단하죠. 네이버가 7.4. 일간지주에서는 조선일보가 5.4인데 불신이 24나 됩니다. KBS는 불신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현 정부 들어서 거의 팽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9.6 대 10.9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하다. 신뢰와 불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KBS가. 국민의 채널이고 시청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믿기 때문에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를 했는데 이게 뭐 지상파다 됐건 이제 종합편성 채널 됐건 일간지가 됐건 나름 역사를 쌓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가짜 뉴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의 견제와 균형과 통제 그리고 제재 안에 있는데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체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튜브는 저널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땐 뭐 유튜브가 저널리즘이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영향도로 봤을 때는 뭐 종합편성 채널 그 다음이죠. 2위를 차지했고 그렇네요. 또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만의 상황 중에 뭐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이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뉴스 소비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휴대폰 사들인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네. 보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저널리즘으로 안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또 설득력이 있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